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온정은 베풀 곳에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연인데요. 만일 제가 사연자분 같은 상황이라면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고 지하철을 타면 여기저기 종소리가 울리지요. 차라리 그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 카드를 긁던 현금을 넣던 했어야 했는데 생뚱맞은 곳에 온정을 베풀었다가 지끈지끈한 머리를 부여잡았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걸 다 바로 잡기는 했는데 아직도 화가 가시지를 않네요.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며느리 편을 들어주신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시어머니마저도 제 편이 아니라 시누이 편을 들었다면 어떠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만 하네요. 만일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온정이란 베풀어야 하는 곳에만 행해야 한다는 사실과 거짓으로 점철되었던 인생이 개가천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과 그리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을 하게 한 제 시누이와 얽힌 이야기입니다. 시누이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을 좀 일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그때 이미 새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여자였었지요. 시누이를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고 아이를 셋이나 낳은 사람인데 엄마 자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지요. 시누이가 어떤 연유로 그렇게 결혼을 빨리 했는지, 그래서 30 초반에 아이를 셋이나 낳은 엄마가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와 통화를 끝내고 나면 항상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가 서울에 올라오겠다 하면 올라오지 말라고, 왜 또 올라와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냐고 호통을 치고는 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란 사람은 가끔 얼굴 보는 것이 편하다 했고, 얼굴을 마주하면 속 시끄러운 사람이라 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소식이 없어야만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딸인데 왜 저렇게 속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라 생각을 할까? 고개를 갸우뚱했었는데 시누이란 사람이 좀 막무가내인 사람인 것 맞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시누이에게 큰일이 있었는데 모든 가족들 쉬쉬거렸지만 결국엔 제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었지요. 엄청난 일이고 너무 부끄러워 말씀드리기조차 망설여지는데 시누이가 임신을 했는데 이미 시누이의 남편은 수술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였습니다. 이 일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 시누이의 행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겠죠? 더 자세히 말하면 서로 나쁘끄러운 이야기까지 해야 하니 그만하겠으나 암튼 저 일로 시누이 집안부터 시작해서 저희 시댁까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지요. 그래도 시누이의 남편은 시누이를 정말 사랑했었나 봅니다. 그걸 용서하고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1년 조금 지났을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무 연락 없이 시누이가 저희 집에를 찾아온 거예요. 초췌해 보였고 아무 말 없이 들어온 시누이는 곧바로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는데 말이지요.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시누이의 집에 찾아왔다. 다짜고짜 당신만을 찾는다. 무슨 연유로 우리 집을 찾아온 건지는 말하지 않는다 라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퇴근한 남편과 시누이는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게는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했기에 그저 저는 나중에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었네요. 그러다가 1시간 정도 뒤에 방문이 열렸고 남편이 아닌 시누이가 제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시누이는 이혼을 했고 이혼을 당한 거나 다름없는데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라 했습니다. 시누이의 남편이 시누이를 오해해서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시댁에는 도저히 겁이 나서 알릴 수가 없고 그나마 동생은 자기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이 되어 무작정 찾아온 거라 하더군요. 남편의 낯빛은 매우 어두웠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냥 짐짓 느낄 수 있었지요. 내게 짐이 하나 던져줬구나 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도 그 순간에는 갈 곳 하나 없이 믿을 곳이라고는 동생 하나밖에 없어 저희 집을 찾아온 시누이가 가련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든 시누이에게 잘못이 있든 어찌 되었든 간에 가족을 믿고 찾아온 시누이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요. 당분간은 시댁의 시누이의 소식을 알리지 않고 우선 시누이는 저희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정말 당분간만 말이지요. 저희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고 지저분한 이야기까지 늘어놓아야 하니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암튼 시누이는 객식구로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는 사람이었었는데 딱 3일 정도만 객식구의 입장이었고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행동을 하기는 하더군요. 시집살이라고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시누이의 시집살이 그거 아주 기똥차게 맵기는 하더군요. 다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시누이가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아이를 빼앗기고 이혼을 당한 가련한 여자의 흉내였었지요. 아이를 빼앗긴 엄마,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엄마의 아픈 마음, 경험하지 않아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손 놓고 시누이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같이 사는 것은 무리이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남편이 제게 부탁을 하나 하더군요. 그 방법이 최선일 것 같다고 그렇게 해야 남편도 편안하고 저도 편안할 것 같다면서 말이지요. 그 집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지? 1년 내에 재개발 들어간다고 해서 세입자 안 받은 상태잖아? 우리 누나 그냥 그곳에서 당분간만 들어가 살라고 하면 안 될까? 어차피 그곳 지금 창고나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잖아. 누나도 혼자 있어야지만 살 길 찾지 않겠어? 아, 우리 누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어. 딱 3달 정도만 그곳에서 살다가 누나 이사할 집 마련해서 나가라고 하자. 정말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아,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언제 말씀드린다는 건지. 아, 우리 누나지만 정말 답이 없다, 답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집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온 곳이어서 나중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복잡한 과정이 귀찮아 아예 비워둔 그런 집이었었지요. 그래도 가끔 관리를 해야 했기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나 오래된 책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곳이었었는데 그곳에 잠시 시누이의 거처를 마련해 주자라는 남편의 부탁이었었지요. 이미 그 집의 소유권은 제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굳이 친정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누이를 저희 집에 빨리 좀 치워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었습니다. 같이 살아보니 미안하지만 정말 답이 없는 여자이기는 하더라고요. 이혼을 당했고 아이들을 못 봐서 마음이 아프다는 시누이는 저희 집에 와서도 부끄럽지만 많은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자주 술을 마셨고 외박도 잦았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각이 거의 새벽쯤이었었거든요. 제가 저희 집 현관에서 시누이를 데려다 주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남자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고 남편에게 말하기에도 차마 제 입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집에서 내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비추니 오히려 그게 고맙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선 시누이가 자기 누나인데 제가 먼저 나서서 시누이를 내보내자고 도대체 언제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고할 생각이냐 다그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뜻을 받아들여
비어져 있는 그 집에 우선 신우이의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우이도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속이 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안 보고 살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신우이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 그 집엔 3개월 정도만 거주할 수 있다 확실하게 못을 박아 두었기에 그 전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나가겠다는 신우이의 다짐도 받아 놓았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그 일이 예기치 않게 흘러갔는데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어쩜 그렇게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유이란 사람은 기가 찬 사람이기는 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지 2달째 되었을 때 저는 신유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사갈 집은 준비하고 있는지, 언제쯤 이사를 나가는 것인지 말이지요. 그런데 신우이가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옳게, 내가 여기를 왜 나가? 알아보니까 이주비라는 게 있더라. 나를 내보내고 싶으면 올케가 나한테 이주비를 줘야 하더라고. 이주비 주기 전에는 나 나갈 생각 없으니까 언제 이사하느냐, 이사할 집은 구했느냐 이런 말 물어보지 마. 우선 이주비를 받아야 내가 이사를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이주비가 우선이야. 내 이사가 우선이 아니라. 저 말을 하는데 신우이가 너무 당당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럽더군요. 순간 내가 신우이에게 이주비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 하고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산 것도 아니고 빈집에 잠시 들어가 사는 거면서 이주비 이야기를 하다니요. 형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시로 아무 서류적인 준비 없이 들어가 사시는 분이 무슨 이주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농담도 지나치시네요. 요즘 거기 좀 어수선하죠? 곧 이주비 지급하고 건설 착수한다고 하니까 형님도 얼른 집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얼른 이사 나가셔야죠. 옳게, 지금 장난해? 나 농담 아닌데? 아니 계약을 안 하고 살아도 내가 살고 있잖아. 엄연히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나를 지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니? 우리 집 식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혼당한 여자라고 해서 옳게도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좀 철없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나 내 밥그릇은 챙길 줄 아는 사람이야. 나를 내보내고 싶으면 이주비를 내놔. 그럼 나가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옳게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옳케가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여기 새들어 있는 사람들이랑 작당 모의해서 재개발 못하게끔 수작 부릴 수도 있어. 그런 사태까진 가게 하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내 말 듣는 게 좋을걸? 옳게, 순진해도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이 집이 줄 이유 없고 신우이는 그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막무가내였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신우이에게 말을 해보았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궁상맞은 집에 자기를 데려다 놓은 걸 시부모님이 아시면 아마 경을 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아무리 자기가 철이 없고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라고 해도 동생을 찾아온 누나를 밖으로 내몰았고 그리고 재개발이 들어가는 집이라 갖추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만일 시부모님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꼴을 보면 남편과 저를 가만히 둘 것 같냐고. 아마 다시는 저나 남편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말을 하는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여기 화장실 불 아예 안 들어오더라? 등을 갈아 끼웠는데 아마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긴 건가 봐. 불도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 쓰는 딸의 모습을 보면 과연 엄마 아버지가 뭘 하실까? 그래, 내가 원래 좀 문제가 많은 여자이긴 한데 이혼 당하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동생 찾아왔는데 거기서도 쫓겨나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거지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나를 탓할까? 아니면 나를 내쫓은 너나 네 마누라를 탓할까? 생각 잘해 이 답답아.
난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는 사람이고 염치도 없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어차피 돈도 없어서 이사도 못 가. 그냥 모렴지로 나가고 불쌍한 척, 다 빼앗긴 척 하는 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돈을 못 주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 된 거 거짓말 하나 못 하겠니? 나는 서울 올라가자마자 엄마 아버지 찾아가서 잘못을 빌고 싶었지만 네 마누라가 말렸다고 거짓말할 거야. 엄마 아버지가 믿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엉망진창 되어버린 내 꼴을 보면 불쌍하다고 여기시기는 하겠지. 안 그래? 형님, 정말 이 정도셨어요? 형님이 이러시면 형님 동생 면이 땅에 떨어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형님 동생 면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와, 정말 형님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형님이 이러면 더 나아가서는 시부모님 욕까지 먹이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식 잘못 키운 시부모님 욕하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말 안 통하는 신의와 입씨름할 생각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과 무슨 말을 하고 저런 사람에게 무슨 논리적인 잣대를 내밀면서 설득을 하고 대화를 요청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도 아이 포기 상태였고 결국 남편과 제가 먼저 시부모님께 신우이의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바로 신우이의 상황을 알리지 않은 점, 사실 이혼을 한 신우이를 숨겨준 것이나 다름없었고 시부모님에게 이실 직고하지 않았으니 저나 남편도 신우이와 공범은 공범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이를 머리채 잡고 끌어내는 모양새는 아니었지만 사실 너무 힘들어서 달라도 너무 다른 저희 부부와는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른 신우이 감당 안 되어서 나가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안 한숨만 이어가던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다 신우이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랬을 것이고 저희들을 이해한다고 말이지요. 그렇다고 신우이를 저희 앞에서 욕하고 싶지는 않다 하셨습니다. 그저 그 집이 어디에 있고 지금 신우이는 그곳에 있는 거냐고 물으셨고 이제라도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고 그동안 고생을 했다 하시더군요. 나는 그래도 내 딸이니까 철 없고 경거망동한 내 딸이지만 니들 앞에서 그 아이 욕을 하고 싶진 않다. 나이 들면 뭘 많이 알 것 같지? 나이 드는 만큼 많이 알게 되고 어리석음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나이 먹었다고 해서 점점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더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어. 오히려 모르는 것 투성이야. 모르는 것만 많아지고 그만큼 의문만 깊어지고 니들 말처럼 이혼을 당하고 상실을 겪고 슬픔을 느꼈다면 그만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인해 모든 걸 자포자기 심정으로 변해버린 거라고. 내 딸이게 니들 앞에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부끄럽기는 한데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 내가 나서서 해결할 테니 이제 니들은 빠지도록 해라. 내 업이니 내가 알아서 해야겠지. 바닥이 꺼질 듯한 한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네요. 혹시 너무 과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없었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들으실 적에 상처가 되실 만한 말을 한 것은 없었나 하고 말이지요. 신우이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받으실 상처가 걱정이 되어서 말이지요. 결국 신우이는 그 집에서 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댁에서 지내고 있고 시부모님은 당분간 저희에게는 시댁 발걸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명을 내리셨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 좋지 않을 테니 그리 결정을 내리신 거였지요. 남편보다 제 얼굴 보기 창피해서 그리 하는 거니 시어머니 제게 이해를 구하기는 하셨었습니다. 우리 신우이는 과연 정신을 차리게 될런지 어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망둥이 같은 신우이가 태어나게 된 건지
정말 의문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발 진심으로 바라건대 신우이가 얼른 시부모님의 진심을 알아차리기를 그 누구보다 신우이가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시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차분한 어조로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었던 그 말씀을 말이지요. 나이 들면 현명함이 배가 될 줄 알았는데 더 모르는 것들 투성이라고. 조용하게 타이르듯 말씀하셨던 그날의 어조가 오늘따라 더 생각이 나네요. 제발 우리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현명함을 조금이라도 배우게 되기를. 그래서 얼른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